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자, 여러분 DJI 오즈모 포켓 신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출시 전에 약 2달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사용하면서 일상이나 실내, 야외까지 다양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 영상은 촬영부터 편집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물을 체크함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눈에 좀 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포켓3에서 포켓4로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포켓3를 쓰고 계신 분들이 바꿀 만한지, 기변할 만한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즈모 포켓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게요. 기존 포켓3와 비교했을 때 크기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도 거의 비슷해서 한눈에 디자인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길이가 살짝 길어졌고 무게도 약 10g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상으로는 전작과 큰 차이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켓3에서는 SD카드 커버가 없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았죠. 이번에는 SD카드 커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을 보면 버튼이 2개 새로 생겼는데요. 2배 줌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4배 줌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4배 줌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 총 3개의 기능을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버튼 설정 옵션이 다양해져서 촬영 모드를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작과 비교했을 때 보관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포켓3는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었다면 포켓4는 짐벌 클램프를 장착한 상태로 파우치에 보관하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약간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우치를 꺼낸 다음 클램프를 제거하고 촬영을 시작하는 과정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포켓3와 포켓4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요. 아직 완전히 이게 가장 좋다 싶은 보관 방식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더 편리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마그네틱 마운트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오즈모 액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명 같은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명을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외형 변화는 이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외형보다 더 체감됐던 건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켓4를 먼저 써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프로세싱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센서 크기 자체는 전작과 동일하게 1인치 센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센서 구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니까 이미지 처리 방식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결과물 전체 퀄리티가 한 단계 좋아졌다라는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같은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해도 밝기만 단순하게 올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화질이 더 깨끗하고 영상 분위기도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냐면요. 보통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밝기만 억지로 끌어올리면 노이즈가 눈에 띄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포켓4는 화면이 훨씬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사실 포켓3도 저조도 촬영에서는 이미 평가가 너무 좋았잖아요. 빛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서 인기가 특히 더 많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포켓4와 나란히 두고 결과물을 체크를 해보면 포켓4가 확실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눈으로 상황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한 장면이에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깜깜해서 인물을 알아보기도 참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포켓4로 촬영한 결과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물이 아주 잘 보이죠. 역시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저조도에 있어서는 포켓4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소에서 포켓3와 포켓4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 모두 준수하게 촬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딥하게 볼게요. 인물 뒤쪽에 있는 조형물을 한번 봐주세요. 포켓3는 형체가 살짝 묻히는 느낌이었다면 포켓4는 디테일이 더 선명하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조도 상황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볼게요. 포켓3의 결과물을 보면요. 이 정도 어두운 환경에
촬영에서 이만큼 찍힌 것 자체가 꽤 좋은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자세히 보면 노이즈가 조금씩 보이고요.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화면이 살짝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포켓4의 결과물을 볼게요.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화면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인물의 얼굴 표현이 특히 더 자연스럽습니다. 포켓4의 결과물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처리 방식이 이번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느꼈거든요. 센서 크기만 보면 전작과 동일해서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효율이나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이 좋아지면서 결과물 자체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로그로 촬영한 저조도 영상인데요. 두 영상 모두 같은 위치, 같은 조명 환경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보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먼저 포켓4의 결과물인데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촬영이 됐죠. 디테일이 정말 잘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켓3의 결과물을 볼게요. 이 역시도 잘 촬영이 되었죠. 그런데 포켓3 화면을 크롭해서 보잖아요. 빛 번짐이 조금 생기고요. 디테일이 좀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포켓4는 같은 상황에서 2배로 크롭을 해서 봐도 디테일이 훨씬 또렷하게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단순히 밝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저조도 상황에서 이미지 처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번 볼게요. 포켓4는 이번에 14스톱 다이나믹 레인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쉽게 말해서 밝은 부분은 날아가지 않게 살리면서도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촬영하면서 체감이 좀 크게 느껴졌어요. 브이로그 입장에서 보면 빛이 등 뒤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정말 자주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등 뒤에서 빛이 밝게 들어오면 얼굴이 그늘이지거나 피부 톤이 좀 어둡게 돼요. 그러면서 인물이 예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빛을 받는 그런 환경으로 제가 몸을 트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면 밝은 배경을 살리면서도 인물 표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창가에서 촬영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옆으로 채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포켓4 쪽이 얼굴의 명암 대비가 훨씬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얼굴 안에서 명암 대비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코 옆에 그늘지고요, 광대 있는 쪽에 그늘지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켓4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서 하이라이트는 살리면서도 얼굴 쪽 섀도우 영역이 과하지 않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그 톤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햇살을 등 뒤에 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예요. 포켓4는 뒷 배경을 살리면서도 인물의 얼굴은 밝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고요. 포켓3는 뒷 배경은 살렸지만 상대적으로 얼굴 쪽의 명암 대비가 조금 더 강하게 보입니다. 이 장면도 포켓4로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햇살이 바로 뒤에서 들어와도 얼굴에 과한 그늘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의 장점이 자연 풍경 촬영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햇빛이 닿은 부분과 그늘진 부분을 한번 보세요. 포켓4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사이에 톤 그라데이션이 참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전체 화면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반면 포켓3는 하이라이트와 그림자의 경계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화면이 조금 더 거칠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면서 빛의 방향이 까다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포켓4는 밝은 부분을 살리면서도 인물을 놓치지 않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임랩스로 촬영한 황혼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너무 잘 나왔죠? 저 이거 찍고 와 감탄했거든요. 황혼 시간대는 밝은 하늘과 어두운 자연이 동시에 존재를 해서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해요. 결과물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 톤이 자연스럽게 변해도 밝은 영역이 갑자기 막 날아가거나 어두운 부분이 뭉개지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결과물을 보면서도 포켓4에서 넓어진 그 다이나믹 레인지, 14스톱 다이나믹 레인지가 특히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컬러 모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작에서는 10비트 D-Log 그리고 뒤에 M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었죠. 포켓4에서는 10비트 D-Log를 지원을 합니다. 같은 로그 촬영 영상을 하고 편집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색 보정을 해봤는데요. 포켓4 결과물의 폭이 컬러를 만졌을 때 훨씬 여유 있게 반응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포켓3의 그 D-Log 앱이 색 보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던 그런 타입이었다면 포켓4는 본격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했을 때 색이 더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조정할 때도 톤이 갑자기 무너지기보다는 부드럽게 유지되는 인상이 있었고요. 물론 이런 차이는 센서 변화나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서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포켓4는 로그 촬영 이후에 후보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 활용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게 촬영 편의 기능 쪽도 한번 볼게요. 포켓4에서는 기기 안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는 필름 톤 옵션이 추가가 됐거든요. 총 6가지 톤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필름 강도도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전체의 분위기를 일정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이렇게 원하는 톤을 미리 지정해두고 촬영을 하면 후편집에서 컬러를 맞추는 작업도 훨씬 편해지기도 하죠. 이 중에서 나만의 컬러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싶고요. 전 이번에 포켓4에서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뷰티 효과예요. 아주 이거 유용합니다. 기기 자체에서 바로 뷰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된 모습을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린 대부분의 비교 영상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뷰티 효과를 모두 꺼둔 상태였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예요. 아시죠? 그 오후쯤 되면 메이크업이 무너지거나 피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피부 표현을 살짝 정리해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뷰티 모드를 적용을 하면 화사하게 표현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나 피부톤도 함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여행 갔을 때 그리고 야외 촬영했을 때는 메이크업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4배줌. 이번에 실제로 써보면서 체감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던 기능이 바로 이 4배줌이거든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기능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켓3에서는 2배줌까지만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당겨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직접 움직여가지고 앞에 가서 촬영을 해야 했다면 이번 포켓4는 4배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 자체에서 조금 더 확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촬영해보고 결과물을 보니까 단순히 배율만 늘어난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4배로 당겼을 때 디테일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약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디테일이 정말 잘 유지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여행이나 브이로그처럼 멀리 있는 피사체를 빠르게 잡아야 할 때도 이렇게 버튼 2번 클릭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포켓3에서도 트래킹 기능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혼자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기능의 편리함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카메라를 이렇게 막 잡아주지 않아도 오즈모 포켓이 인물을 따라가면서 카메라 방향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혼자 촬영할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포켓4에서는 스마트 트래킹이 7.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기능을 이렇게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제 얼굴로 트래킹을 설정을 해두고요. 함께 걷는 동행자에게 카메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먼저 걸어가라고 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방향을 맞추지 않아도 포켓4가 자동으로 인물을 따라가면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담아주거든요. 실제 촬영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트래킹 7.0이 되면서 2배 화각에서도 피사체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화각이 좁아지면 인물이 화면 밖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트래킹 반응이 안정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혼자 찍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만족도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슬로우 모션 효과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순간적인 장면을 조금 더 영화처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포켓4에서는 4K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면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켓4는 고해상도 상태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활용할 수 있어서 결과물 퀄리티가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공원에서 지나가는 고양이들 촬영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짧게 지나가는 그 순간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움직임이 훨씬 더 살아나면서 평범한 장면이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포켓4에서 4K 240프레임으로의 변화는 아주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이번에 사진 촬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제 최대 3,700만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영상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을 또 SNS에 올리고 싶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버튼 하나만 딱 눌러가지고 바로 사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라이브 사진 기능을 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새롭게 들어온 기능이에요. 사진 전후에 약 3초의 움직임이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정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담을 수가 있어서 너무 활용도가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요 3초 되는 그 사진들을 묶어보면 아주 짧은 영상도 되거든요. 이 기능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편의적인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배터리는 1545mAh로 전작보다 사용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변화 중에 하나는 내장 저장 공간이 추가됐다는 점이에요. 촬영 나갔는데 메모리카드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갖고 갔던 SD카드가 다 차가지고 추가 SD카드가 필요했던 순간이라든지요. 근데 포켓4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7GB 내장 메모리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없어도 바로 촬영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로그를 촬영을 했을 때도 편의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포켓3에서는 디로그 촬영 시 로그 특유의 그 플랫한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촬영을 해야 했잖아요. 근데 포켓4에서는 컬러 복원 미리 보기를 켤 수가 있어요. 그럼 편집 이후에 어떤 느낌으로 보일지를 촬영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사항들이 좋아지면서 포켓4를 사용하면서 사용 만족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포켓4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 약 2달 정도 실제로 사용해본 그런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확실히 포켓4가 좋아지긴 했구나, 이런 느낌은 완전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포켓3에서 살짝씩 아쉬웠던 부분들이 보완됐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특히 영상 촬영의 결과물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포켓3를 사용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포켓4 완전히 너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즈모 포켓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데는 정말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포켓3를 써봤을 때 와, 진짜 카메라 시장이 또 한 번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정말 크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포켓3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바로 포켓4는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제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마 포켓3 유저분들은 이게 가장 고민이 되시겠죠? 기변을 할 가치가 있을까? 기존의 포켓3도 너무 좋았는데 기변해도 될까?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포켓3만 봤을 때는 충분히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는데 포켓4를 보고 나니까 예전에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4배 줌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기기내 뷰티 모드, 그리고 더 여유로워진 디로그 촬영까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미로 가볍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포켓3에서 포켓4로 기변까지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영상 촬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본업이 촬영이신 분들 있죠. 그런데 오즈모 포켓을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포켓4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촬영하면서 쓰는 촬영 팁들도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이프도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